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엔진 오일이 얼마나 우리 차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이제는 엔진 오일 아무거나 갈면 절대 큰일 나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이게 왜 망하는 거냐?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나 기아가 엔진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 선택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엔진 오일 규격이 최근에 이게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카센터에 가셔서 엔진 오일 합성유 교환해 주세요. 어디 거, 모빌원 교환해주세요. 지크 XQ 교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엔진오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편하게 가서 엔진오일 가는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데 엔진오일 뭘로 갈아야 되지? 합성유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합성유가 좋은 건지? 외국산 오일을 갈아야 되냐? 아니면 국산 오일을 갈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엔진 오일 일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인증한 API라는 인증 기준이 있고요. 하나는 유럽에서 인증한 ACEA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려듣지 마시고 지금 요거 딱 들어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딱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API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석유협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런 기준은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 일기까지 엔진의 성능이나 어떤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엔진이 최근에는 하이 퍼포먼스를 좌우하고 엄청난 고성능, 그리고 고부하의 드라이빙 조건에서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 다 같은 거 아니야? 일반적인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지금부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 어려워서 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입 연도별로 API 규격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게 처음 시작된 게 190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가솔린 엔진 오일 등급이 있어요. SA부터 시작해서 SB, C, D, E, F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요. 1993년도까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지금은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엔진 오일이 아직 어디에 있냐? 후진국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차 수출 보내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엔진 오일을 쓴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의 쓰지도 않고 생산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뒤로 나온 게 보시면 9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SL, SJ, SJ, SL, SM, SN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요 가솔린은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작년부터는 SP 등급의 오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엔진 오일 딱 사실 때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구입하실 때 SP 등급인지 확인을 하세요. 아무래도 최신의 엔진 오일들이 최근에 생산된 어떤 차량에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 오일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디젤은 C로 나가요. CA, CB, CD, C, E, CF, Z 쭉 나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93년도까지는 이렇게 쭉 쓰였고요. 보시면 95년도까지 이렇게 쓰였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CH4, CI4, CJ4 이런 것들을 쓰고 있네요, 보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는 뭐를 쓰냐? CK4나 FA4라는 기준의 엔진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준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셔야지 안 그러면 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 같은 경우는 DPF가 나왔고 DPF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연을 한 번 더 걸러서 정화를 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엔진 오일을 잘못 쓰게 되면 이 DPF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DPF가 망가지게 되면 국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장난 아니고요. 외제차는 아주 쇼킹한 금액이 나옵니다. 거의 끝내줘요. 와, 이걸 사면 안 되는구나. 외제차 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오일, 디젤차 엔진오일 교환할 때는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는 유럽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만든 ACEA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CEA 기준 역시도 자기네가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항목을 많이 나눠놨는데 미국의 API 기준보다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원래 유럽이 약간 환경 기준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유럽을 비교를 해보자면 유럽은 다음과 같습니다. ACEA 규격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A와 B는 가솔린과 그냥 일반 디젤에 대한 부분을 나눠놨고요. B 같은 경우는 일반 디젤인데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디젤이에요. 제 거 베라크루즈가 2006년, 7년, 8년도에 나온 게 아마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디젤입니다. 이게 DPF가 없는 장치와 있는 장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C는 뭐냐? C가 바로 그 DPF가 있는 장치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그 큰 차들, 상용차에 대한 디젤 규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개의 카테고리 중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C 부분이에요. 저감 장치인 DPF가 달려 있고, 이 DPF 같은 경우는 금액도 엄청 비싸고 성능과 그 내구성을 손상하는 첨가물이 있는데 그게 SAPS라는 거래요. SAPS 같은 경우는 요 함유량을 최소화시켜 놓은 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C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그 SAPA가 최소화되지 않은 일반 디젤 엔진 오일을 DPF가 달린 차량에 넣었다! 그럼 작살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작살나지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DPF가 막힌다든가, DPF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DPF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ACEA 같은 경우는 API랑은 좀 규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증된 표를 보시고 과연 내 차에는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DPF가 자기 차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이걸 확실하게 보시고 엔진 오일을 선택해서 주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DPF 그냥 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 아니냐면 한국에는 한국차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제차들도 되게 많아요. 뭐 독일차도 많고요. 뭐 BMW도 있고요. 벤츠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고요. 뭐 람보르기니 뭐 요즘은 이런 차들 되게 많이 타요. 이런 차를 탔을 때 그럼 나는 뭐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자동차를 사시면 이렇게 매뉴얼북이 나오잖아요. 그 매뉴얼북에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그 제조사, 메이커사가 원하는 엔진오일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 규격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규격을 맞춰야지 여러분의 차가 별 탈 없이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또 엔진 오일들은 최소한 BMW나 벤츠, 아우디 정도의 폭스바겐 포함해서 아우디까지는 그 규격을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 엔진오일 겉면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 지크 XQ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봤을 때 BMW 같은 경우는 보면 BMW BMW LL-04나 아니면 MB 229.31 /229.51 뭐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VW 502.00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나와 있고요. 요거 보시고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엔진오일 여러분들 뭐 합성유냐 광유냐 말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크 XQ.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뭐 굳이 외국 뭐 엔진오일 뭐 모빌원 뭐 라티놀 뭐 토탈 뭐 이상한 거 별거 다 써봤거든요. 그냥 자기가 보기엔 그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기엔 왠지 좀 좋아 보여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국산 엔진오일 지크 XQ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뭐 7,000이나 5,000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갈아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10,000 정도 해서 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엔진오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엔진오일은 엔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각종 부속들 윤활이나 아니면 열을 낮추는 냉각작용을 엔진오일이 같이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얼마나 자주 갈며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엔진오일을 사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엔진이 좋아져가지고 엔진이 이제 탈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보링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엔진이 좋아진 것도 맞는 얘기다. 하지만 엔진보다는 엔진오일이 너무 좋아졌다. 엔진오일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엔진이 이제 뭐 GDI 엔진 이런 그런 이슈 말고 일반적인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이 문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절대 외제차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해서 그 엔진오일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그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차량을 만들 당시에 그 엔진에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엔진오일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엔진에는 이 엔진오일이 적합해
라고 나름대로 자기네가 판단을 하고 그 엔진 오일을 쓰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막 갈게 되면 문제는 엔진이 아파요. 근데 엔진이 아픈데 엔진이 아픈 거를 말을 못 합니다. 얘는 바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다가 보면 얘가 좀 맛이 가요. 뭐 여기저기 다 이상해요. 심지어는 엔진 막 그 슬러지가 엔진 오일이 떡이 져가지고 슬러지가 낀다거나 막 이런 일도 생기고, 그리고 엔진 오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그 유통기한을 절대 어기시면 안 돼요. 차를 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엔진 오일은 유통기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엔진 중에 각가다 엔진 오일을 조금씩 먹는 엔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시고, 그리고 엔진 오일 남은 그 여분 있잖아요. 그 여분의 엔진 오일을 차에 따로 비치를 해놓고 있다가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공기압 이렇게 체크하시잖아요. 그렇게 체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엔진 오일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엔진 오일이 좀 줄었다 싶으면은 조금 보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뭐 엔진에 큰 결함이 있어가지고 엔진 오일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엔진 오일이 주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엔진 오일이 너무 빨리 준다, 이건 뭐 거의 심각하다 이러면 당연히 정비소에 들어가서 점검을 받아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